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점유율 1%, 한때 연간 180만 대를 팔던 회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진출 30년 만에 역대 최대 기록, 분기 판매 20만 대 돌파, 인구 14억 명, 연간 400만 대가 팔리는 세계 3위 시장에서 현대차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매달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잃은 자리를 인도가 빠르게 채우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도라는 나라를 자동차 시장으로 바라보면 처음엔 좀 의아한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도로는 울퉁불퉁하고 소가 차 앞을 지나다닌다던데 차가 그렇게 많이 팔린다고? 근데 숫자를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간 자동차 판매량 400만 대,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위 시장이에요. 게다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매년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가 나와요. 일단 인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뭔지 아세요? 마루티 스즈키입니다. 일본 스즈키가 인도 정부와 합작해서 만든 회사인데 점유율이 무려 41%예요. 10대 중 4대가 마루티 스즈키라는 얘기거든요. 반세기도 넘게 인도 사람들의 첫 차, 가족차, 국민차로 자리를 잡아온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인도 시장만의 아주 독특한 규칙이 하나 있는데요. 차 길이가 4m를 넘으면 세금이 확 뛰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차를 팔려면 4m 안에 공간, 기술, 디자인을 다 우겨 넣어야 해요. 게다가 도로 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 웬만한 차는 바닥을 긁고 다니기 일쑤였죠. 기후는 또 어떻고요? 한여름 최고 기온이 50도에 육박하는 지역도 있어서 에어컨 하나 잘못 달면 차가 팔리지 않는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반세기 넘게 뿌리 내린 마루티의 기득권, 4m 세금 장벽, 살인적인 기후와 도로,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버티고 있는 시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1996년 이 시장 문을 두드린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현대자동차였습니다. 1996년 현대자동차가 인도 시장 문을 두드렸을 때 업계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전 세계 쟁쟁한 자동차 브랜드들이 줄줄이 고개를 저으며 외면하던 시장이었거든요. 도로는 엉망이고 인프라는 부족하고 소비자 구매력은 낮다. 여기다 무려 110%에 달하는 수입 관세까지 버티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차를 만들어 배에 실어 보내면 현지 가격이 2배 이상으로 뛰는 구조였던 겁니다. 거기다 마루티 스즈키는 이미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틀어쥐고 있었죠. 당시 현대차에게 인도는 기회의 땅이 아니라 무모한 도전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현대차의 정몽구 회장은 달랐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다 도망칠 때 오히려 첸나이 허허벌판에 단독으로 공장을 짓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브라질처럼 현지 파트너와 손잡고 조심스럽게 발가락만 담근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완성차 공장을 통째로 지어버리는 올인 승부수였어요. 관세 장벽을 넘으려면 현지에서 직접 만드는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었죠. 당시 주변에서는 다들 말렸다고 해요. 인프라도 없고 시장도 불확실한데 왜 거기다 공장을 짓냐고요? 근데 정몽구 회장이 봤던 건 지금의 인도가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의 인도였던 겁니다. 14억 명이 살고 있는 나라가 언젠가 반드시 폭발한다는 확신이었죠. 그 확신 하나로 1996년 첸나이 공장 착공을 밀어붙였고 1998년 드디어 현대차의 첫 번째 인도 맞춤형 모델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이름은 상트로. 근데 이 차가 나오기까지 과정이 정말 흥미롭거든요. 처음 남양연구소에서 만들어 온 설계안을 인도 현지 담당자들이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 디자인 인도에서 안 팔립니다. 인도 남자들은 터번을 씁니다. 터번을 쓴 채로 차에 타려면 천장이 높아야 해요. 기존 설계로는 머리가 닿는 구조였던 거죠. 현대차는 고민 없이 차체 지붕을 높였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인도 도로는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울퉁불퉁하거든요. 웬만한 차는 바닥을 긁고 다니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차 바닥과 지면 사이의 간격, 즉 최저 지상고를 일부러 높게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인도 여름은 우리가 상상하는 더위가 아닙니다. 최고 기온이 50도에 육박하는 지역도 있어요. 당시 인도 소형차 시장에서 에어컨은 옵션이었는데 현대차는 그걸 기본으로 달아버렸습니다. 터번을 위해 지붕을 높이고 도로를 위해 바닥을 올리고 더위를 위해 에어컨을 기본으로 이 세 가지가 바로 상트로가 인도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차를 파는 게 아니라 인도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현대차의 상트로의 반응은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출시 직후 인도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단숨에 베스트셀러 자리를 꿰찼거든요. 인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차가 처음이었던 거예요. 이 가격에 이런 편의 사양이 다 들어있다고 그 충격이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고 현대차는 인도 시장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워갔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인도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계속 들여다봤거든요. 그리고 포착한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인도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가 소형 해치백에서 SUV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족 단위 이동이 늘어나고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더 크고 높은 차를 원하는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현대차가 그 타이밍에 내놓은 차가 바로 크레타입니다. 2015년 출시된 인도 맞춤형 소형 SUV였어요. 결과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출시 이후 지금까지 누적 판매량 140만 대 돌파. 인도에서 팔리는 SUV 3대 중 한 대가 현대차나 기아 차량일 정도로 현대차 그룹은 인도 SUV 시장을 사실상 장악해버렸어요. 인도에서 권위 있는 올해의 차 시상식에서 현대차가 무려 8회 수상을 기록했는데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인도 소비자들이 현대차를 자신들의 차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거든요. 상트로로 문을 열고 크레타로 시장을 장악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성공 스토리 뒤에는 아무도 입 밖에 꺼내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바로 중국입니다. 현대차는 한때 중국에서 연간 180만 대를 팔았어요. 전 세계에서 중국이 가장 많이 팔리는 시장이었고, 현대차 전체 실적을 떠받치는 기둥이었죠. 근데 2017년 사드 보복이 터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하자 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을 향해 노골적인 보복에 나선 거예요. 현대차 불매 운동이 들불처럼 번졌고 중국 내 현대차 딜러십은 텅텅 비어갔습니다. 180만 대를 팔던 회사가 순식간에 점유율 1% 미만으로 추락했어요. 사실상 퇴출이었습니다. 거기다 BYD를 필두로 한 중국 토종 전기차 브랜드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회복 가능성마저 사라져버렸어요. 중국이라는 거대한 기둥이 통째로 무너진 겁니다. 중국이 무너지자 현대차도 같이 흔들렸습니다. 영업이익이 곤두박질 쳤고 회사 안에서는 위기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그 순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곳에서 구원투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인도였어요. 중국에서 잃은 자리를 인도가 빠르게 채워가기 시작했거든요. 인도 법인 실적이 올라가고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현대차 전체 실적이 서서히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기둥이 무너졌는데도 회사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인도라는 새로운 기둥이 그 자리를 받쳐줬기 때문이에요. 한 나라에서 쫓겨난 회사가 다른 나라에서 부활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에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중국차가 인도에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BYD, 브라질에서도 유럽에서도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죠. 근데 유독 인도에서만큼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도 정부가 중국 기업의 진출을 사실상 막아버렸거든요. 2020년 히말라야 국경에서 인도군과 중국군이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양측에서 사망자가 나왔고 인도 전역에 반중 감정이 들불처럼 번졌어요. 인도 정부는 즉각 중국산 앱 수백 개를 차단했고 중국 기업의 인도 투자와 진출에 강력한 규제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시장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중국 자동차 회사가 인도에 공장을 짓거나 현지 생산을 하려면 인도 정부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구조가 된 겁니다. BYD도 인도 현지 공장 설립을 추진했지만 정부 승인이 번번이 막혔어요. 전 세계에서 중국 전기차가 못 들어오는 거대 시장은 인도가 사실상 유일합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BYD라는 최강의 경쟁자가 없는 시장에서 싸우고 있는 셈이에요. 물론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인도와 중국의 관계가 풀리는 순간 이 방어막도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는 그 전에 인도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선 회장이 직접 움직였습니다. 2026년 1월 현대차 그룹 전 세계 생산 기지 중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인도였어요. 첸나이, 아난타푸르, 푸네, 인도에 있는 공장 3곳을 연속으로 직접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어요. 인도를 미국에 이은 2번째 시장으로 만들겠다고요. 말로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2030년까지 인도에 7조 원을 쏟아붓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어요. 인도 맞춤형 신차 26종을 새로 내놓고 연간 생산 능력을 110만 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현재 현대차 인도 공장은 첸나이에 2곳, 그리고 GM으로부터 인수한 푸네 공장까지 3곳이 돌아가고 있어요. 현대 기아 합산으로 연간 15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체제를 구축 중입니다. 업계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현대 기아 합산 인도 판매량이 100만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중국에서 180만 대를 팔던 그 자리를 인도가 머지않아 넘어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결정이 있었어요. 현대차 인도법인 설립 29년 만에 처음으로 인도인을 대표로 앉혔습니다. 타룬 가르그, 현대차 인도법인의 첫 번째 인도인 수장이에요. 단순히 차를 팔러 온 외국 기업이 아니라 인도 사회의 일원이 되겠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현대차의 성공 스토리로만 들리신다면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인도에서 현대차가 잘 팔린다는 건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거든요. 현대차 인도 법인이 벌어들이는 매출은 한국 본사의 실적이 되고 국가부를 만들어냅니다. 거기다 현대차 혼자 인도에 간 게 아니에요.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같은 대기업부터 수많은 중소부품 협력사들이 함께 진출해 있어요. 이 회사들이 인도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결국 국내 일자리와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 됩니다. 그리고 인도는 단순히 하나의 시장이 아니에요. 현대차는 인도 공장에서 만든 차를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80개국 이상에 수출하고 있거든요. 인도가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를 잇는 글로벌 생산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인도 공장 하나가 세계 80개국에 현대차를 공급하는 거점이 된 거예요. 브라질이 남미 전체를 향한 교두보였던 것처럼 인도는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를 향한 현대차의 가장 중요한 전진기지입니다. 중국이라는 시장을 잃었지만 인도라는 더 큰 판을 얻은 셈이에요. 현대차의 인도 성공, 따지고 보면 결국 하나예요. 진심이었다는 겁니다. 터번을 쓰는 인도인을 위해 지붕을 높이고 울퉁불퉁한 도로를 위해 바닥을 올리고 살인적인 더위를 위해 에어컨을 기본으로 달았습니다. 차를 판 게 아니라 인도를 이해하려 했던 거예요. 그 진심이 쌓이고 쌓여서 30년 만에 역대 최대 기록이라는 성적표가 나온 겁니다. 물론 앞으로의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인도와 중국의 관계가 풀리는 순간 BYD가 밀고 들어올 테고 마루티 스즈키와 마힌드라 같은 현지 강자들의 도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1996년 현대차가 인도에 간다고 했을 때도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로도 없고 인프라도 없는 나라에 왜 가냐고요? 근데 결국 해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첸나이 공장 컨베이어 벨트는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14억 인도인의 내일을 책임질 차를 만들면서 한국인의 저력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차의 다음 챕터가 벌써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인도와 중국 관계가 풀려서 BYD가 본격적으로 치고 들어온다면 현대차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 놓치지 않고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